완벽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힘들어요. 기업과 조직, 사회 또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온당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쉽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의 기준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실력주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실력주의는 사전적으로 써있는 실력주의를 의미합니다. 학력이나 학벌, 연고 따위에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폐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실력주의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업적주의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 정의 이론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세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 공정론하고 가장 비슷한 게 누구냐면 로널드 드위킨의 자유주의적 평등론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 자유주의적 평등론자는 되게 간단해요. 선택입니다. 선택. 제가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 불평등은 공정하다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코인 있죠.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성공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거기서 망한 사람들 정부가 구제해 두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걸 실패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 장애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에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를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을 불평등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정의와 가장 비슷한 건 사실은 줄서기예요. 줄서기의 기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은 뭐죠? 바로 선착순입니다. 그건 간단하잖아요. 공정은 두 가지 원칙이 있죠. 공평하고 정의롭다. 공평하게 모두 같이 시작하고 같이 선착순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원칙에 딱 들어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요 장표가 있어요. 어떻게 줄을 서야지 그 줄이 가장 빨리 빠지냐는 논의를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큐잉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줄 서기랑 여러 줄 서기랑 가능합니다. 그 두 개 중에 더 효율적인 줄서기가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큐잉 이론에 따르면 여러 줄 서기가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서 장애가 일어나도 요 사람들만 이제 영향을 받고 이 나머지 두 줄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울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3분의 1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전체적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여러 줄 서기를 좋아할까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근데 한 줄 서기를 훨씬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똑같아요. 이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정하거든요. 그 공정을, 단순한 공정을 얘기할 때 가장 얘기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포츠에서 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평등한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하는 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반칙이 없어야 됩니다. 그 반칙을 정해놔요.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면 좀 너무 공정과 거리가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규정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갑니다. 예를 들면 축구에서 이제 사람이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VAR이라고 하는 이제 비디오 보조 심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을 따져보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딱 출발선에 서서 고민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경기가 공정하게 운영될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죠. 네, 왜냐면 정해진 룰대로 하는 거니까. 모두 숙지돼 있고 이거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페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페어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순간 공정은 끝난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공정하게 돈을 받을 수 있고 난 공정하게 더 남들보다 일하지 않겠어?
라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세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맞는 규칙을 계속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렵게 공정성, 페어니스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타당한, 온당한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페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MZ세대를 다룬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 세대의 사원들과 회사와의 갈등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죠. 에어팟 같은 것을 끼고 업무하는 것에 갈등을 다룬 적이 있어요. 업무 중에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원을 보다가 위에 상사 그리고 팀장이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업무 중에는 우리 에어팟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그 사원이 뭐라고 하죠? 저는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게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머리 이제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실 때 많은 분들이 딱 보자마자 감정적으로 느껴요. 뭐냐면 이제 딱 보자마자 아, MZ세대야? 많이 하는데 결론은 나지 않고 파국만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거를 단순한 태도 문제로 귀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대를 얘기하면 그냥 그들의 태도만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회색 영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없었던 디바이스, 에어팟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반응,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해결 포인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있었던 사례, 그리고 해결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슈인데 이거요. 그 서울에 땡땡 여대라는 곳이 있어요. 5년 전, 6년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3 학생들이 논술을 보는데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가끔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감독관을 오시거든요. 그럼 교수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지성의 전당에 오겠다는 친구들 이게 태도가 뭐야? 그래서 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학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10중 8구 왜요?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번집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지속됐어요. 문제가 발생했죠. 요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대학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규칙을 썼습니다. 헤어롤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규칙에 없었던 규칙을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논술은 여러분 무슨 시험이죠? 쓰는 시험이죠. 쓰는 시험에서는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하든 삭발을 하든 반사를 하든 모자를 쓰든 얼굴만 신문지와 똑같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원로 교수님이 오더라도 원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은 없는 것이죠. 에어팟 같은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기준을 만드시고요. 애초에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돼,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돼. 그런데도 입사하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누군가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명확하게 이 행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의 사항이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일하는 스타트업에선 에어팟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일했던 대기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직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성격, 직무, 특수적 사항에 맞춰서 뭐가 되고 안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서로 합의하고 사전에 예비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바꿔가는 형태가 지금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는 납득을 해야지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왜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왜를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강연이나 뭐 뉴스 이런 곳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라 라고 얘기하죠. 반발감 들지 않나요?
아니, 우리도 힘들고 그런데 왜 걔네들만 이해해? 우리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말로는 쉽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해라는 게 머리로 누군가를 안다는 것도 이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로 아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알아야지 대응이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원칙을 만들고 우리 팀에 만들고 이걸 사전에 알리는 것이 합당한 선택을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드려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특정 세대를 위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한 시대에 맞는 원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위에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있지 않는다면 우리 조직에 만든 우리만의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입사원을 머리로 알아야지만 올바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된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모두가 잘 온당한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